어저께 그 사실은 그 우리나라 금리 시장은 세게 움직였어요. 네. 한 뭐 2008년 이후에 이렇게 하루에 막 20bp 이상 움직인 날은 별로 없었는데 이 관련돼서 채권 좀 시장이. 채권 네. 시장 관련돼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저번에 한번 뵙고 또 진짜요. 뵙겠습니다. 네. 어제 금통위가 있었고요. 네, 금리 인상은 뭐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네, 됐습니다. 50bp 2연속 됐고요. 근데 이제 채권 말씀해 주신 건 채권 시장이 요동쳤는데 오늘 그 얘기 중심으로 좀 해주실 예, 거죠? 어제 네. 그 처음에 발표할 때는 안 움직이다가 우리 총재님 그 인터뷰 중에 발언. 막 난리가 네. 났는데 뭐 조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어떤 일이 있었는 건지. 네, 뭐 50bp를 인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컨센서스였죠. 네, 네. 컨센서스라는 얘기는 시장에 반영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미 금리도 뭐 또 다른 경제 변수보다는 가격 변수들도 다 반영을 해놨다는 얘기인데, 참 생각보다는 어제 좀 중요한 변화가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네. 어떤 거요? 우리나라는 그 연준이 갖고 있는 이 점도표라는 이런 게 없죠. 시스템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점도표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지표에 대해서 다 이 네. 자기 나름대로의 위원들의 전망을 찍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한마디로 우리 금통위의 대부분 위원들이 3.5%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거 서프라이즈였어요.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연준의 점도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둘째치고 시장이 상당 부분 그 점도표를 반영해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미국의 그 시장이라는 데가. 지금 미국 시장 그 유로 달러나 이런 거 보잖아요. 미국은 그냥 그 점도표 그대로 반영돼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그 파생 상품 뭐 선도 거래 이런 예. 그 거래들의 기본적인 이 뭐랄까 그 배경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연준이 일하기가 좀 편해진 것은 있죠. 예, 왜냐하면 본인들이 의사하는 걸 먼저 밝혀주면 그대로 시장에 거기가서 이렇게 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시장이 먼저 막 움직이면서 네. 연준을 압박하는 듯한 느낌이었다면 이제 반대로 연준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시장의 힘이 줄어든 네,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 이거 확실하게 이렇게. 지난번에 잠깐 이제 오해를 좀 했다고 7, 8월에 네.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반등을 했죠. 나스닥 지수도 확 하고 막 네, 이랬었는데 네. 그때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시장은 시장대로 그때 당시에 형성됐던 점도표대로 움직인 거예요. 근데 9월 달에 딱 보니까 점도표 자체가 위로 확 맞아요. 움직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점도표 얘기하지만 이런 것 같아요. 점도표에 다 맞게 하는 거 좋은데 네. 그 점도표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그거 6개월 전 거하고 비교해 보면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도표 다 예. 맞춰주지만 이렇게까지 험악하게 변하는데 요번 건 믿지만 다음 건 못 믿어. 뭐 그런 얘기 볼멘 소리 나올 맞습니다. 만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연준이 중앙은행의 힘을 더 가진 것 같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중앙은행이 정확하게 이 장기적인 전망들을 잘 맞추고 그거에 맞춰서 합리적인 이 금리에 대한 어떤 그 전망들을 하고 있느냐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신 우리 그 총재님에서 말씀하신 게 그 관련돼서 두 분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하셨나요? 예, 그것도 이제 뭐 우리 몇 분이죠, 금통위가? 금통위가 총 7명입니다. 7명 중에 두 분. 분이세요. 예. 예, 7분 중에 2분이니까 작지 않은 수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25bp 인상을 하려고 그러셨대요. 네. 그래서 뭐 결국은 결정은 그렇게 됐지만 이게 다음 달쯤 되면 25bp 인상 정도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시장은 강하게 한 거고. 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최종 3.5. 예, 터미널 그 레이트가 어디에 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과거에 뭐 7, 80년대는 좀 많이 우리 통화 정책을 네. 금리뿐만 아니라 통화로도 했잖아요. 네, 네. 통화량으로도 했기 통화량으로. 때문에 예. 사실 금리의 움직임을 좀 일관되게 신뢰 있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통화량을 고정시켜 놓으면 금리가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금리를 좀 기준으로 해서 통화 정책을 수행한 시점을 쭉 이렇게 과거부터 보면 장기 금리, 특히 10년 금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 금리가 고점이 어디서 형성되냐면 대체로 그 터미널 금리 수준의 무렵에서 형성이 돼요. 먼저 형성이 되는데. 예, 기준금리와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기준금리가 4.5%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그 좀 전이겠죠. 전에 10년짜리 금리는 한 4.5% 정도에서 고점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예, 미국 경우에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시그널이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을 텐데 네. 그 뭐 기준금리를 잘 못 올리고 하는 뭐 네. 이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 그 터미널 금리보다 한 100bp 정도 위에서 10년짜리가 고점을 형성해요. 10년짜리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3.5라고 했을 때 4.5면 4.5잖아요. 네. 고점을 이미 봤다는 거예요. 아, 4.5 봤나요? 4.5 봤죠. 예. 4.3 아니면 원래 4.5까지 갔었나요? 예, 10년짜리가? 잠시 예, 갔다가 예, 왔거든요. 예, 예. 물론 뭐 예, 예. 그거보다 지금 거기서 예, 다시 예, 한번 예. 좀 반등하더라도 예, 예. 갈 수 있는 상한이라는 게 뻔해져 이제 얼마 안 상황이라는 남았네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갑자기 20비 빠졌어요? 맞습니다. 네. 예, 갑자기 그냥 저도 오랜만에 정말 이렇게 얼마가 얼마 된 거예요? 4.3이 4.1 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23bp인가 빠진 것 같아요. 네. 어제 보니까. 3년짜리가 23 3년짜리가. 빠지고 10년짜리가 19 빠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년짜리가 더 빠졌다는 얘기는 이제 결국은 이 어제 나타났던 드라이버가 결국 통화 정책 때문이었다는 얘기고 네. 통화 정책에서 사람들은 미국이 한 4.75까지 올리면 100bp 정도 낮은 수준인 3.75 정도까지는 올리겠다. 네. 그거를 평균적인 생각으로 갖고 있다가 그렇죠. 예. 3.5로 3.5. 끝난다 그러면 이제는 뭐 눈에 보이는 거다 이거죠. 고지가 다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7부까지 왔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제 9부까지 온 예. 상황이 50bp 돼버린 남은 거니까.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어제 금통위를 본 거고요. 제가 예. 전 복잡한 거 잘 몰라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간단한 산수인데 지금 미국이 3.25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의장님께서 확실하게 125라고 딱 친절하게 가르쳐 줬잖아요. 네. 그러면 4.5 예. 그리고 내 23년 말이 4.75 네. 네. 그런데 중간에 올라갔다 내려올 수는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5도 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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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4에서 쉽게 얘기해 볼게요. 4.5, 5, 4.75. 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2.5에서 50, 50 올리면 3.5. 그러면 4.5, 3.5. 그다음에 5면 4, 4.75면 3.75.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갑자기 총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3.5가 고점이라고 고점이다. 생각하시니까. 그럼 미국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5하고 3.5면 1.5인데 그것도 그 감소하더라도 3.5 이상 안 올리겠다. 그게 서프라이즈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금까지 채권을 매도하는 쪽에서 네. 이제 다양한 이유들로 뭐 매도를 하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가 오를까봐 매도하는 게 제일 많죠. 그렇죠. 네. 그 금리가 오를까봐 하는 걱정보다는 혹시 내가 고점을 놓쳐서 채권을 사지 못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다 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채권 안정 펀드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예, 예. 그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일단은 결정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채권 안정 펀드라는 게 옛날에 99년도에도 만들어졌었고 네. 그때는 채권 안정 기금이라고 네, 했었죠. 네. 그리고 지난번 그 2020년 코로나 19 때도 갑자기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그때도 이제 CP 금리가 막 올랐거든요. 네, 단기 어음 금리죠. 막 오르니까 이제 채권 안정 펀드를 가동을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아마 한 것 중에서 8조인가 그렇게 있는 것 중에서 1.6조인가가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마 우선적으로 CP라든지 회사채 사는데 사용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사실은 뭐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없는 것보단 낫죠. 예.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는 안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채권 시장만 하더라도 거의 그럼요. 3,000조에 달하는데
밀조 사가지고요. 이거 1점 몇 조 사는 걸로는 안 되고 그 펀드 누가 내죠? 돈 모으면? 예전에 이제 모을 때 제 기억으로는 산업은행이 일단 주로 냈고 네. 그 다음에 은행들이 십시일반하는 규모가 컸고 증권회사 보도 좀 내라 그러는데. 증권 조금만 뭐 몇십억 그게 있으면. 그건 방법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제가 증권회사이기 때문에 아니라 지금 유동성이 어려운 데들이 어딘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내라 그랬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뭐 낼 수 있는 데는 또 뭐 낼 네. 수도 네, 네. 있겠죠. 근데 이제 핵심은 지금은 사실 그 어제 이제 국채 금리가 굉장히 급등락하고 이랬지만 우리나라는 국채 금리 때문에 파생돼 있는 이 파생 상품들일까요? 그런 네. 것들이 이번에 이제 영국 사태 보면서 보니까 확실히 오래된 이 선진 금융 그 국하고는 다른 것 다르죠. 같아요. 네. 우리는 그냥 아주 직접적으로 그냥 국채금리 오르면 깨지고 국채금리 떨어지면 네. 이 돈 벌고 하는 국채에 연계된 파생 예. 상품이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이 그래서- 리포 시장이 없어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보험사들이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른바 부채 연계죠. 예. 네네. 그래서 예. 부채 연계로 해서 뭔가를 하려고 LDI 팀들을 다 만들었거든요. 네. 예. 라이벌리티를 네. 예,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자. 뭐 그것도 여러 층위가 있겠지만 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초기 단계인 거죠,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사실 크레딧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예, 예. 크레딧이고 크레딧 쪽은 굉장히 많이 이게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주식 시장 연계한 이 금리부 상품들 물론 조건부지만 그런 상품들이 많고 또 하나는 부동산 금융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채권안정펀드가 가동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즘 국고채와 이제 다른 회사채 네. 무슨 뭐 지금 말씀해주신 뭐 PF 관련된 채권 이런 것들의 그 차이 스프레드가 최근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벌어졌죠. 예. 많이 벌어졌습니까? 얼마나 벌어졌나요? 뭐 그게 회사마다는 다 다르지만 네, 네. 우량한 회사들이야 뭐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네. 않은 것 같다고 보여지고 이제 대체적으로 A급, AA 급 회사채하고 국채 3년물하고 차이도 100bp가 넘어가는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그게 이제 이전에는 보면은 뭐 30bp, 40bp 이렇게 네. 줄어들었었단 말이죠. 네.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영향을 또 하나 미친 거는 한전채예요. 네. 한전이 이 올해 적자가 대략 한 30조 원 정도 예상이 되죠. 네. 근데 물가가 높으니까 한전의 말하자면 한전이 우리나라 물가의 상당 부분을 흡수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적자를 흡수해주는 건데 그럼 그 적자가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아주 나이스하게 이거를 우리 경제 체제 내에서 흡수하는 거냐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전이 적자가 나면 결국은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렇죠. 세금으로 내거나 아니면 그 중간 과정에서 세금을 안 내려면 한전이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네. 네.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야 되고 금리가 오르면 구축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 한전채가 지금 등급이 뭡니까? 한전채가 트리플 A죠. 그 한전이 망하면 정부가 대주나요? 그렇게 돼 있나요? 보증은 없죠. 그러니까 그 아마 우리나라의 그런 공사채 대부분이 어떤 방식이냐면 그 궁극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채권에 대한 보증은 없으나 네. 한전이 돈이 그러니까 목 아프면 이제 그렇습니다. 손해가 날 예. 테니까 그러면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준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보전해 줄 테니까 네. 트리플 A다. 맞습니다. 약간 간접적인 형태이긴 하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전이라는 걸 놓고 한전을 부도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죠. 네. 근데 이건 순전히 물량 문제거든요. 지금 한전의 3년 만기 채권 금리가 5%대 네. 이제 5.3% 뭐 이 정도 네. 되는데 이게 일반 공사채에 비해서도 한 40bp 높은 수준인 거죠. 그렇죠. 뭐 언젠가 줄 줄 모르지만 당장 뭐 몇 달 네. 못 받을지도 모르고. 예, 그냥 일반 AA 이 등급 회사채하고 금리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 예, 그 정도고 이제 그거는 어찌 보면 좀 장기 금리 차원에서의 네. 이제 기업 자금 조달이라든지 네. 이런 문제고 또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저기죠 그 CP 시장을 비롯한
단기 시장이라고 봐야 예, 되겠죠. 거기 어떻습니까 요즘? 단기 금리가 지금 우리 최종호가 수익률이라고 해서 네.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오후에 금리를 이제 그 증권사로부터 호가 수익률을 네. 취합을 해서 발표를 네, 하거든요. 네. 그걸로 보면 이제 뭐 한 3%대 후반 뭐 이제 뭐 4% 초반 뭐 이 정도쯤일 테니까 네. 그거는 우리 기준금리 올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 올라가는 이런 현상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것도 스프레드가 꽤 높은 편이네요. 그럼요. 예, 높아지는 거죠. 3.5%예요. 3개월짜리가. 그래서 그렇죠. 근데 지금 3% 됐잖아요. 저희가. 예, 3% 됐으니까 또 올라가겠네요. 또 올라가겠죠. 근데 그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ABCP라고 해가지고 네. CP 시장에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자기의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CP가 있을 거고 그거는 뭐 금융기관도 기업도 다 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ABCP가 어셋백 CP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에셋백이라고 하면 네. 그럼 무슨 에셋이냐?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죠. 예. 그러면 부동산 프로젝트가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해 있냐면 첫 번째는 그 금융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네. 그 금융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 아파트를 지을 때 네. 시행사가 일단 금융을 일으켜가지고 네네. 금융을 자기가 일으켜서 빌리죠. 그렇죠. 네, 금융을 일으켜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자기 돈도 일부 태우지만 네, 네. 아주 요만큼 태우고 네. 빌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건설사를 잡아서 네. 짓고 그다음 분양을 하죠. 그렇죠. 고전에 이제 분양을 하지만 분양 대금은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네, 거잖아요. 네. 자금 조달 예, 예, 이후에. 예. 그래서 이 자금 조달을 처음에 했을 때 그걸 우리가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한다면 네. 그 프로젝트 금융의 원리금 상환 재원이라는 건 결국은 분양 대금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요즘 분양률도 많이 뭐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 분양을 안 한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많이 있다. 그렇죠. 분양을 안 한 것뿐만 아니라 분양을 했어도 분양률이라는 게 네. 올라가질 않는 거죠, 네. 잘. 네. 예를 들면 뭐 이게 100%다 분양이 돼야 이제 성공적인 프로젝트고 네. 네. 대략 돈을 꿔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 그래도 60% 이상 뭐 회수가. 네, 네, 분양이 네. 되고 이러면 네. 그 정도만 되더라도 나머지 어쨌든 내가 건물을 담보로 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돈을 빌려주는데 분양률이 정말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이 저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자금 회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장에서 그거 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금 회수가 지금까지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많아질 거라는 리스크 때문에 그거에 대한 투자를 걱정을 줄이는 하는 거죠. 거네요. 근데 거기서 그 프로젝트 금융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프로젝트 금융을 뭐 예를 들면 각 회사들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그걸 본인 돈으로 다 그냥 사서 계속 다 쌓아서 안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를 이른바 이제 리세일을 하는 거죠. 고객들한테 파는데 뭐 예를 들면 3년짜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다면 그거를 3개월 단위의 ABCP로 나눠서 이제 네. 세일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3개월짜리 이 세일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그거를 이제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규모가 뭐 얼마 됩니까? 클것 규모는 같아요. 뭐 상당하다고 그렇죠. 이게 보여요. 주로 이 어셋이 주로 그러니까 그 상업 빌딩 말고 주거죠. 여러 군데가 있죠. 아, 상업도 좀 있나요? 상업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거도 있고 예. 상업도 있고 상업도 오피스도 있고 예를 들면 그 물류센터 같은 데도 있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다 이렇게 테넌트들이 들어오고 하는 상업 빌딩들이야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예, 사전에 정해지고 있고 하는 경우는. 근데 뭐 우리가 딜이 여러 개다 보면 꼭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네. 때로는 조금 약간 위험한 또는 뭐 조금 안 좋은 지역에 빌라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그런 게 금융시장에 이제 오래 계셔서 아시겠지만 한 군데에서 문제가 좀 이렇게 불거지고 잘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 그 크레딧 시장은 삽시간에 이렇게 확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문제가 네. 합쳐져 있다. 왜냐하면 유동성의 문제, 이자율이 오르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는 예상이 지금 다 있으니까 그렇죠. 네. 분양이 안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집값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집값은 오르면 뭐 국민적 정서로 다 싫잖아요. 네. 그런데 또 내리면 또 이런 금융시장 문제들. 자체가 네.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구조라는 게 그런 식으로 먼저 다 빌려가지고서
이 분양대금으로 네. 받는 그런 보통 구조를 갖고 있기 근데 이 ABCP 문제는 진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네네. 진짜 근본적인 문제 같아요. 물론 예, 요번에 특히 그 펀딩을 짧게 하는 거, 네네. 매치하지 않고 해서 사실 뭐 증권사들이 여기서 돈 좀 벌거든요. 예, 그 버는 그렇죠. 돈을 이제 그 유혹을 빠져 나가질 못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문제가 될 때마다 네.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크레딧 문제가 되면 이 ABCP 문제가 나오는데 요번에 또 나온다 이런 거죠. 예, 근본적 해결- 나는 그러면 또 그러고 있는 돈을 장기로 빌려주고 장기로 빌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을 조금밖에 못 그렇죠. 보니까 짧게 해서 여러 번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금융기관이 하는 보통의 이 만기 미스매칭인 거죠. 네, 그렇죠. 만기 미스매칭에 따라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의 뭐 특별한 한 종류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금융기관 다 하는데 네. 뭐 은행은 안 하나요? 은행도 하고 다 모두 다 하는 하는데 거죠. 예. 이제 조금 약한 데서 이렇게 크게 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새 정부 들어서고 금융감독원장, 뭐 금융위원장 뭐 다 처음에 보셨던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차피 그 지금 KB 국민은행 그 시세로 보면은 6월 달인가가 우리나라 그 서울 아파트 가격의 고점이고 지수가 내려가고 있는데 네. 실제로 시장에서 느끼는 건 한 올해 초부터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꺾이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따져봤자 지금 1년뿐이 안 된 건데 과거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 이 기간을 보면 1년은 너무 짧죠. 그렇죠. 그럼요. 예, 그리고 여전히 금리는 지금 올리고 있는 추세인 거고. 그래서 아마 요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그 채권 안정 펀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쪽에서 조금 해소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해소를 뭐 안 하고 문제가 그냥 방치되는 것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그 부동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 기업들의 단기 자금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예, 그 말씀 나오신 김에 네, 우리 네. 채권 시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금 시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돈 많이 풀어가지고 네. 기업들도 돈이 많다 그런 얘기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어제도 저희 그 잠깐 했는데 기업들이 재고가 늘어서 네. 기업 돈 다 썼다. 보유금이 그런 없다. 얘기- 네, 그런 얘기도 네. 있고 개인들도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은행권, 제2금융권, 기업 뭐 개인들의 그 자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뭐 안 좋죠. 예, 기본적으로 모자라, 돈이 별로 없다. 예, 그렇습니다. 다 이제 돈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예. 해석이 되는데 진짜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모든 데들이 네. 그 돈을 움켜쥐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특히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금융시장의 돈이라는 게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통화량 M2는 지금 높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크잖아요. 유통 속도가 돌아가면서 여기도 돈이 생겼다가 그걸 기반으로 네. 해서 다시 이쪽으로 예, 돈이 예. 들어가고 하는 이게 막히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알로 남아 있는 돈이라는 건 사실 원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물론 기업들로 보면 아주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자금 조달한다 이런 생각은 없는데 일부 여기서 이제 기업 얘기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위치라 네. 그렇긴 한데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제고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금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기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자기 하고. 영업에 관련된 투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업들 얘기니까. 네. 예, 그리고 특히나 해외에서 투자를 하려고 했던 데는 대부분 달러로 해야 되는데 달러 가격이 너무 비싸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달러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어쨌든 뭔가를 하려면 원화를 조달해서 아니면 갖고 있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전에 비해 가지고 뭐 30% 걷다가 그렇죠. 금리까지 생각하면 그렇죠. 뭐 훨씬 더 높은 이런 부담을 가져야 되니까 일단 안 좋고 가계는 아시다시피 빚이. 뭐 네. 가계 부채 문제가 우리는 네. 있는 나라고 네. 그 가계 부채가 있는 분들은 점점 그 부담이 높아져가는 네. 상황인 거고 금융기관들은 실제로 지금은 딱 어떤 단계냐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단계에서는 어려운 데부터 상당한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은 뱅크런이 됐던 또 다른 런이 됐던 이런 런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어찌 보면 이것도 약간의 런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단기 자금 시장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거죠, 사람. 네. 네. 이게 단기부터 지금 자금 시장이 좀 나빠지고 있고 지금 네. 다들 뭐 글로벌리도 뭐 크레딧이 문제되면 진짜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도 조금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일단 알아듣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또 듣겠고요. 나오시죠? 그러니까요. 네. 또 다음에 또 자세한 얘기 또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님 인사 나눌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래도 CPI 뭐 저녁에 발표되는 거 많이들 주목하실 거고 부문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두 개 무너질 때 진짜 잘 주목하지 않았던 이 크랙이 얹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네. 굉장히 꽂혔어요. 예, 이게 크레딧 쪽으로 다 걱정하는 거죠. 네, 맞아요. 일단 오늘 저녁에 9시 반이니까 네. 뭐 식사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잠깐 보시고 또 내일 저희 CPI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PI 나오고 나서 또 미국 시장 흐름이라든지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내일도 저희와 함께 시장 얘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굿모닝 인포맥스 2부 마치고요. 3부도 이어지니까 3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